자, 다음 5금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처음 보는 건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많았지만요. 무려 징역을 50년 받았다는 건 저도 한번 처음 듣는 건데 장가 기자, 이거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서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인데요. 지난 5월 20대 A씨는 이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로 대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때마침 귀가에서 이를 말리는 남자친구에게도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는데요. 국내 최장기 유기징역형인 징역 50년이 50년.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1심 50년이 과하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지희 변호사님. 저 방금 아까 사건은 35년, 징역 35년 나왔는데 이번 50년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만큼 죄질이 안 좋다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엄벌이 나온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처음에 이제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내린 판단은 지금 징역 50년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검찰이 굉장히 좀 세게 일단 구형을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관례상 보통 이제 검찰이 세게 구형을 하고 보통 재판부에서 내리는 판단은 검찰에서 구형한 것보다는 훨씬 낮은 그런 것들이 이제 선고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검찰 구형보다 훨씬 높게 지금 선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선고가 되는 데 있어서는 뭐 범행의 어떤 잔혹성이라던가 피해 정도라던가 아니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뭐 유족들에게든 피해자에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참작이 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재판부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지금 이 가해자가 피해자 그리고 또 유족들한테 그 어떠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참작이 되고 그리고 또 피해 정도도 지금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징역 50년이 선고가 됐다고 보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속 시원해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50년이 주어진 건 처음 봤다 이런 반응들도 좀 있는데 일단 재판부 측이 어떤 이유로 했는지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그 목소리 한번 제가 듣고 오겠습니다. 유사한 전과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구형한 30년보다 더 중한형을 선고하여 이 사건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네, 배성훈 프로파일러는 일단은 장가 기자가 이 사건 개요 얘기한 것처럼 보면은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주 치밀하게 이제 범행을 계획했다고 봐야 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형의 성범죄자를 이제 보통 이제 따라 들어가기로 해서 트래커라는 표현을 씁니다. 트래커. 예, 전형적으로 4가지 유형 중에 하나인데. 따라 들어간다. 예, 트래커. 그래서 따라 들어가면서 성범죄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배회하면서 누군가가 있는 상태에서 따라 들어가서 문을 이제 뭐 발을 넣거나 이렇게 하고 따라 들어가 공격하는 형태인데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가 뒤에 있었다는 것을 이 범인이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안타깝게 두 분이 다 희생되신 부분인 건데요. 예. 명확히 계획 범죄가 맞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범죄자는 2021년 7월에 대구에서 다시 그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동정정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그 앞에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처리가 된 거죠. 이게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라이더 복장을 말하자면 배달원 복장을 준비했다는 거. 예. 이 자체도 계획범죄. 그러니까 두세 가지가 합쳐져서 계획범죄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뭐 밖에서 뭐 시내에서 당한 것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뭐 대중한테 노출된 거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자신의 집에서 당한 거라 뭐 굉장히 특이한 사례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본인의 이런 경우 주거지라든가 특히 이제 주거지내에서의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 피해자한테 심각한 형태의 트라우마를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우는 이제 이 공황장애 같은 것을 앓습니다. 보통 경우. 예. 그래서 집 안에 작은 공간에 들어가지는 못하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불면증이라든가 심각한 고통이 최소한 3년 이상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심리 치료가 필요하고 더 안타까운 건 지금 이 남자친구분입니다. 상당히 그 심각한 장애가 있는 부분 때문에 두 부분 다 그런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범행 수법이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셨지만 피해자들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황, 큰 상처를 입었어요. 일단 그 범행 피해로 인해서요. 피해 여성이 왼쪽 손목 동맥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100%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사의 진단이 있고요. 또한 남자친구는 응급실로 갔는데 이제 과다출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심정지가 여러 차례 발생을 했다는 아유.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고요.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는데 지금 굉장히 놀랄만한 것은 그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 사회 연령이 11세 정도밖에 11세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랄지 인지장애랄지 이런 부분에서 일단 완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영구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거죠. 영구장애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지희 변호사님 일단 1심 판결이니까 뭐 20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감형이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형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왜 예. 그러냐면 좀 이례적으로 많이 엄벌이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소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이제 상향될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감형이 될 가능성이 많기는 합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이 50년 선고한 게 그럼 재판부가 좀 사회적으로 좀 메시지를 내려고 좀 환기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나요? 일단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어떤 묵지마 범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엄벌이 나왔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두 가지 의미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묵지마 범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잔혹한데도 불구하고 좀 처벌이 그동안 너무 약했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어떤 판결이 나중에 가서 감형이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묵지마 범죄를 잔혹하게 할 경우에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회에 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되기를 좀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은 부분들 공감하시고 좀 분노하실 것 같은데 다음 계속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